김건희, 윤석열 국힘 정권의 총체적 붕괴 시작 국면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 실정, 의료 대란, 김건희 농단 3중고로 친일 2단 정권의 붕괴음이 도처요란 형국이고, 둘째로 실권자인 여사는 버티고 2인자인 대통령은 손 놓고 수습 담당 여당 대표는 부채질하고 윤, 한 모두 차기 공천권자가 아니라 보면서도 검찰 막춤을 우려하는 국힘 의원들은 침묵하는 가히 국힘 사면초가 국면입니다. 조중동과 영남 의원 등 보수 본류도 김건희 아웃을 간절히 바라지만 권력자인 여사 본인의 자진 퇴진 의사가 없고 사과나 칩거로 끝나는 것이 불가능한 폭로의 본물이 터졌고, 여사와 한 배를 탄 권력 문고리들이 이미 너무 많고, 김태효, 김용현 등 무작정 권력 유지파의 권력 집착이 강고하고, 국정농단의 사법 처리로 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확고한 5대 이유로 김건희 리스크는 근본적으로 미봉 불가, 수습 불가입니다. 이미 실질 민심 지지율 10%대로 추락한 정권 지지율은 회복 불가 상태입니다. 나이가 숫자이듯 남은 임기도 숫자일 뿐 정권 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승만처럼 스스로 물러날 양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권이므로 사실상 국정 운영 능력이 없는 준무정부 상태로 장기 연명, 국가 골병 상태가 향후 예견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앞으로 3년을 어찌 가야 할지가 주권자인 국민의 최대 고민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총체적 긴장 위에 총체적 집권 준비에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IMF 시절 현직 대통령이 아닌 당선자 김대중이 위기 극복에 직접 나섰던 절박한 책임감을 되살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나라가 백척간두에 처했다는 위기감으로 집권당보다 더 책임있게 행동하겠습니다. 철저한 집권 준비를 기본으로 친일 2단 국정농단을 맹공하고 계엄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충암파 처벌 및 국조특검을 추진하고 안보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실력주의 동심원 체제로 풀가동하고 언행의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집권 플랜 본부는 모범 당원 10만 양병과 자치회 활성화 등 당원 주권 심화, 문화, 종교, 사회적 약자 등과의 정책 협약 추진, 품격 있는 K 먹사니즘 이론화, 정책화, 인재 양성을 동시 추진하겠습니다. 부마항쟁 기념일은 10.16 재보선은 윤 정권에 대한 확인 심판이자 재심판입니다. 영광과 곡성에서는 정권 교체 본진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모아주시고, 부산 금정에서는 선거 때 곶감처럼 표만 빼먹는 약삭빠른 부산 국힘의 무책임을 심판해 주시고, 강화에서는 대책 없이 확성기와 오물풍선만 불러온 대북전단을 통제 못한 안보 무능을 심판해 주시고, 서울에서는 노벨상 수상 문학을 폐기시킨 경기도 같은 분서 갱유 교육을 예방해 주십시오. 10.16 재보선은 부마항쟁 정신으로 부산에서 심판의 깃발을
들어주십시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 민주당 주권 당원들께서 벽을 두드리는 심정으로 10월 16일 투표해 주십시오. 특별히 전국의 민주당원들께 부산, 호남, 강화, 막판 전화 한 통과 서울 투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널A 이상훈입니다. 네,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 실정을 가장 먼저 말하셔서 이제 11일 저녁에 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마치고 이제 복귀했는데 이에 대해서 짧게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 수석님 페이스북에서 그 관계를 엽상불가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사람 간 독대가 이제 16일 이후에 성사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사실은 정확하게는 김건희, 윤석열 국힘 정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권력의, 그래서 제가 아까 실권자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2인자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수습해야 할, 그러나 부채질을 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략 그 삼각관계가 향후의 상황을 예견하는 하나의 기초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겸상은커녕 옆 테이블에 앉는 것도 불가한 엽상불가였는데 그 엽상불가의 마음은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만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동상이몽을 이번에는 겸상불가에서 엽상불가에서 이몽동상의 자리에 앉으실 것으로 봅니다. 두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한 자리, 한 테이블에 앉으실 텐데 대통령은 적당한 미봉을 바랄 거고 한동훈 대표는 적당한 그 서열 정리를 바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굴러가기 시작한 공이어서 김건희 여사의 미봉적 사과나 임기응변적 장막 뒤 이동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이미 아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저질러졌다. 그리고 저질른 데 관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도 감추거나 덮을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각각 원하는 선이 어디든지 간에 그 선을 합의하기도 어렵고 그 선이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좀 부산과 전남 지역에서 판세들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당에서 어떻게 지금 남은 기간 전력을 다할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전략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투표하는 쪽이 이깁니다. 당원들께서 또 시민들께서 마지막 힘을 내주셔서 전화해 주시고 호소해 주시고 투표해 주시면 네 곳 모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번 네 곳 모두의 승리가 윤 정권의 심판과 정권의 교체 그리고 민주주의의 회복에 대단히 절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깊이 헤아리시고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문학을 폐기한 분서갱유 같은 경기도 교육이 서울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는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당을 떠나서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서 또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조국 대표도 부산 금정에 지원 유세를 가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부산 금정의 최대 현안인 침례병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국 대표도 뜻을 같이 해서 금정에서 침례병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도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간에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몇 년째 말만 하고 한 일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비판하고 그 실현을 촉구하는데 힘을 보태는 것을 초점으로 아마 지원 유세를 함께 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최영철 원장이 적당한 기회에 저희 당의 성장 전략들을 정리해서 이른바 박정희 시대의 경부고속도로나 산업 전략, 그리고 김대중 시대의 평화 IT 한류 전략, 또 노무현 시대의 FTA 전략, 이런 것의 연장선 위에서 지금 이 정부가 가장 취약하고 또 지금 국가가 가장 요구하고 있는 성장 전략, 먹사니즘 성장 전략 분야에 대한 민주당의 어떤 새로운 성장 전략 기조를 정리하고 토론한 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위에서 김영현 국방부 장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제기된 중에 그 정도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명료한 위증이 확인되었습니다. 똑 떨어지는 기록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위증이 확인되어서 제가 이번에 쭉 보니까 국회 역대 위증 고발 사례 중에 가장 분명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이 되면 현재의 증언간접법상 최소 1년에서 10년까지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것인데, 최근에 우리 검찰의 행태를 보면은 최대형을 좋아하니까 징역 10년에도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정도의 위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국방위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김영현 국방부 장관은 100년 징역을 받아도 좋다, 이렇게 요새 김영현 장관이 말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잖아요. 두 번째로는 국방위 국감을 통해서 또 하나 확인된 것이 위증 고발이 지금 충안파의 핵심이라고 하는 김영현, 여인영 두 사람에게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계엄 준비 음모의 일환으로 지목되었던 이상민 충안파 행안부 장관의 방첩사 방문의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가수사본부와 방첩사의 협력에 관한 업무로 방문했다, 이렇게 설명되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행안부 장관은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관할권이나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또한 오히려 설명을 하려는 것이 의혹을 키웠다. 계엄사법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국방위에서의 제1 우선순위 입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계엄 의사가 없다면 당연히 국방부 측에서도 반대 의사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봐서 통과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 그 통과를 지연시키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저희는 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러한 계엄사법 진행과 함께 우선 저희가 무엇보다도 먼저 처리해야 될 일로 봤던 것이 여인형 해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감 과정에서 확인된 바 또 하나는 문제의 보고 누락, 그러니까 이상민 방문과 경호처장 비밀 모임에 대해서 당연히 상급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될 것을 보고 안 한 것이 저희는 문제로 보고 있는데, 신임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 장관이 여인영 사령관에게 그것을 조사는커녕 질문조차 안 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보고 누락이자 봐주기다, 이렇게 봐서 국방부 내에서의 정상적인 시정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것이 정보조직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위와 행안위 차원의 합동조사가 가능한, 아마 사실상 국정조사 또는 특검, 뭐 이런 것이야말로 사안이 좀 명료하니까 상설특검의 하나의 대상으로 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사안으로 보고 있고, 원내대표에게 문제 제기를 이미 했습니다. 원내대표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과 함께 충안파 계엄 준비 음모 특검 또는 국조로 진행되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총체적인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총체적인 붕괴를 매우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총체적인 긴장과 총체적인 책임감이라고 보고 총체적인 대비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당내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직접 맡는 TF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속속 이렇게 발족하고 있는 것은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발족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전국이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오늘 제1야당 대표가 안보 상황 점검단 구성 지시를 한 것 또한 그만큼 안보 상황이 우려가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안보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전국 예측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도저히 전국을 운영할 상황이 안 돼서 스스로 물러났던 그 정도의 양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권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힘들고 답답하시겠지만은 저희는 사실 10%도 안 되는 지지율을 가진 정권이 남아있는 임기를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쭉 마치기 위해서 연명하는 그 기간이 끝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그 과정에 전국을 운영하려는 노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대통령은 국정운영 능력이 없고 여당 대표는 국정운영 경험이 없고 총리는 국정운영에 대해서 이미 짜증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정권 연명, 국가 골병의 상태가 임기 끝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가능성 높은 현실적 가능성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끝까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국민 여러분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국민 여러분의 판단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이렇게 잘 지켜보게 또 그에 따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저희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상황을 거의 임기 말까지 임기 끝까지 지속하면서 해야 할 제1야당의 자세가 뭔가 이걸 고민하면서 사실은 대처하고 있습니다. 살얼음 같은 어려운 상황 위에 서 있다. 저희로서는 대단히 절제하고 이미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만으로서 저희의 책임을 다하는 국면이 지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판하고 또 문제를 정확하게 짚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1야당답게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고 또 국민들께 안심을 드릴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TF를 조기 발족시키고 심지어 집권 플랜 본부도 이렇게 미리미리 발족하고 그런 것이다. 이제 그런 고민이 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저희도 어렵다. 그리고 힘겹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런 정권 교체를 책임져야 할 본대로서 일진으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는데 이번 재보궐선거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주셔서 특히 당원 여러분께 민주당의 지지자 여러분께는 특별히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어디로 돈이 몰리게 될까요? 이런 뉴스들을 보시면서 동시에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실 건가요? 지갑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있고 시사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돈을 벌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정치 뉴스를 꾸준하게 잘 챙겨보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 기회가 있고 또 이미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의 차이점은 뉴스를 단순히 뉴스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종목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리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얼마 전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을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아는 사실일 겁니다. 이때 부자들은 재빠르게 노벨상 수혜주 종목들을 찾았고 그 결과 예스24라는 종목이 순식간에 2연상을 하며 200% 가까이 오르게 되었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이 예스24 종목은 저희가 정확히 어느 가격에 매수해야 하는지
또 언제 팔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공유해드렸었던 사실이 있었죠.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사소한 시사 뉴스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문직이 아닌데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인데요. 돈으로 이어진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에 과감히 투자해 남들과 비슷한 연봉을 벌어도 절대 월급으로는 만들 수 없는 큰 투자 수익들을 지금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현재 가장 핫한 북한 도발을 대비하여 또 한 번 급등이 유력한 대장 종목을 알아냈는데요. 제 목표는 채널을 크게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이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92-8273으로 기회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링크 하나를 보내드릴 건데요. 링크로 들어오시면 이번 미대선주 그리고 북한 도발 관련 유력주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윤석열이 탄핵될 것을 대비하여 탄핵 수혜주 또한 미리 파악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려는 것도 아니니까 어느 시간이든 편하게 문자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돈 10,000원으로라도 시작해야 하는 게 투자와 재테크죠. 수익을 보시게 될 여러분들께 제가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처럼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영상을 만들 때마다 시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 번호를 꼭 기억해주세요.